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초반 84,000원, 85,000원까지 찍고 지금 현재 또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도 나왔고 좋은 계약도 나왔는데 주가에 힘을 잃는 거 아니냐. 횡보를 걷다가 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대로 60평선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이루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두산에너빌리티 20평대는 지금 추세 전환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60평대에 매물대에 걸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지금 하락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오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할 자리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번 달 내내 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데 최저점 57,000원에서 현재 8만원까지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이유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장중 기관과 연기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윗꼬리를 다는데 외인들의 좀 영향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부장 외인들이 이제 다 털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해서 연속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매도를 던지면서 주가가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컸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연기금에서 지속적인 8월 들어서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단 하나의 기회죠.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쏠리면서 역대급 상승을 이어가고 코스피 또한 말도 안 되는 9,000포인트라는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연기금이 엄청난 상승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보유 비중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비중 자체를 공개를 아예 안 하면서 얼마나 연기금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뉴스로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현재 7월부터 그 하락세 동안에 8월에 반등을 이끌지 못하는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삼성이나 SK 쪽에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연기금은 이 비중던 부분을 다른 섹터로 좀 이동을 할 거다라고 제가 지난달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와 저는 로봇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바이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탄탄한 에너지 기업으로서 기관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연기금은 오늘도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쌓여간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거의 14만 원까지 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올라와 주고 외인 또한 다시 좀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8월 14일자 기사인데 지금 현재 빌 게이츠가 이끄는 테라파워와 SRR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 체결을 이미 두산은 완료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실적도 엄청나게 탄탄한 기업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나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탄탄하게 14%나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누적 실적을 보시면 전년 대비 8%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또한 32%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병목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지어 놔봤자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탄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뽑아져 나온다면 단순하게 AI 데이터 센터의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이 장세에서 어느 정도 걱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눈으로 실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을 잠재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처럼 그냥 언제든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올라갔던 그런 장세를 하반기에도 기대를 하신다면 상당히 이 하락장 속의 고민을 이어가시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반기인데 왜냐하면 현재 국내장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CPI 물가도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이 말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당한 좋은 흐름을 예상을 다들 하고 장을 시작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마만큼 어떠한 재료가 좋게 나와도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승을 이어갔잖아요. 뭐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또 15%씩 상승을 이어갔는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인들의 수급이 확실치 않다.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셔야지만 좋은 플러스가 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하반기에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만 제가 영상으로 다 풀어 드릴 테니 영상 꾸준히 확인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상당히 많이 덜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상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하셔야지만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확인이 가능하시니 꼭 구독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했음에도 영상 못 보시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연락처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 위에 도 있고 010-3097-2925로 구독하신 분들은 부산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앞으로 이 변동성 장세에서 적절하게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무료로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 또 같이 챙겨가셔서 좀 안정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인 외인의 이탈로 인한 단기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는 자리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겪으면서 추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이어가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지난주부터 7월 달부터
이제 중순부터 로봇과 에너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두산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시다가 8월 초 진입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물어보시는데 비중 축소의 자리는 전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부침은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중 축소보다는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 돼서 매도 타점 받아보시고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 자리이고 현재 91,000원까지의 자리에서는 매물대도 크게 상승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9만 원대까지는 안착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도 매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큰 매도세도 보이지 않고 수급도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가 매집을 해가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 5,000원, 만원 수익을 보고자 해서 매집을 이어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과 외인이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두산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정말 확실하고 아무리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봤자 전력이 부족하면 가동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는 1등이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마음 편하게 주주분들은 지켜봐 주시고 이러한 변동성 잔세에서 대응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 꼭 구독과 좀 응원의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7만원 후반에서 8만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이어가셔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단기 목표가 전고점 95,000원인데 9만원대 매물이 쌓여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때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수급이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가 아니라 홀딩의 관점으로 다가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타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릴 테니 꼭 참고하셔서 이때 대응 적절하게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SMR의 글로벌 원전 수주가 본궤도에 진입한 상황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치킨 게임 정도로 상당히 치열하게 이 센터 건설에 다들 목이 메어 있었는데 이 다음이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은 분명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